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달 말에 끝났었던 MWC 행사의 주요 포인트더라고요. 이제는 좀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 폴더블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MWC 행사가 뭐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끝난 게 CES라는 행사가 한 번 있었었고요. 이건 가전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행사였었고, 네. MWC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 그래서 모바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IFA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로, 요거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MWC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네, 가장 최근 이제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석했어요? 이게 이슈가 된 게 올해만 해도 198개 국가에서 10만 9천 명이나 참석을 좀 했고요. 허허. 재밌는 거는 여기는 그냥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기보다도 참관객의 한 절반 이상이 기업과 정부, 고위직 분들이 오셔서 이건 구경이 아니라 B2B 협의를 맺는 걸 좀 목표로 하는 행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야, 198개 나라 10만 9천 명? 네. 그 해마다 무슨 주요 테마 이런 게 있나요? 네, 하나씩의 테마를 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테마였었고요. 2017년에는 모바일이 모든 것이라는 이름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능형 연결을 주제로 잡아서 이 세 개를 연결을 지어보면은 모바일이 모든 것이고요. 모바일이 더 멋진 미래를 만들고 이런 미래가 지능형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연결을 뜻하는 5G였었습니다. 5G. 네. 우리 새해 특집 때 5G 이인복 대표랑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빨라진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냥 빨라지는 건 이제 아니고요. 예. MWC 이번에도 이제 KT의 황창규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먼저 한마디 던졌었던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고 한다라면 다음번 경제 중심축은 근간 산업은 5G의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 예. 제가 얘기 드렸었던 건 3요소는 초고속, 초저지연성, 대량 연결이었습니다. 예. 일단 속도가 빠른 초고속은 LTE가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때 16초 정도 걸렸다면 5G는 0.8초, 20배 정도 빠르다. 예.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일반인들이 체감은 못합니다. 이게 빨라도 되고 안 빨라도 되는 상태죠. 네. 대신 초저지연성은 접속 속도하고 반응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난번 네이버에서 머리가 없는 로봇을 선보였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럼 머리를 클라우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실시간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 반응 속도가 늦어지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앞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WMC의 기조연설을 KT의 황창규 회장이 했어요. 네네. 그 얘기는 5G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상당히 앞서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주로 어떤 제품들이 주목을 끌었어요? 재밌는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우선은 해외 제품을 좀 이야기 드리면 NTT 도코모에서는 5G로 연결된 원격 진료 기술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4G하고 5G를 같이 띄워서 어느 정도의 명령 속도와 반응 속도가 나오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멀리 있는 의사분이 명령을 내리는 게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송이 돼야지만 수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하나 선보였었고 또 특이했던 점은 굉장히 음악이 많이 나오는 행사가 됐었습니다. 두 명의 연주자가 라이브로 연주를 했는데 네. 한 명은 실제 사람이었고요. 예. 한 명은 멀리 있는 분이 홀로그램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고 협주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연주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잘 된다면은 스튜디오에도 홀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인복 대표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거죠. 저는 오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네. 찍어가지고 홀로그램 여기 띄워놓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가능해서 느리지 않다라는 게 또 핵심이겠죠. 그게 이제 해외 제품들이었고 또 네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도 많이 가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매년 참석을 하고요. 네. 올해도 국내 통신 3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 5G 기술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예. 완전히 새롭진 않습니다만 핵심만 좀 이야기 드리자면 KT는 세계 최초의 5G 로봇 바리스타 비트를 선보였습니다. 5G 로봇. 예, 로봇 바리스타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예. KT에서 만든 건 아니고 달콤 커피라는 곳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음료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5G 무선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로봇을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카페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SKT 부스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쪽에서 전시한 건 e스페이스를 전시했습니다. e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을 만들었고요. 예. VR 기기를 쓰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세팅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흔히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라이브 리플렉션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멀미를 굉장히 덜어줄 수 있는 문제점들 이걸 멀미? 해결했다라고 하네요. 무슨 멀미요? 우리가 가상현실 기기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멀미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기술 자체는 이 단점을 해결했다라고 해서 네. 호텔 예약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11번가의 적용이 먼저 돼서 예. 아예 물건도 주문하면 택배가 올 수 있는 걸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큰 이건 뭐 안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망원경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네. 그게 VR 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딱 쓰고 네네. 내가 예약하고 싶은 호텔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호텔 방에 아예 들어가서 방에.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보고요.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은 이제 다른 방으로 화장실도 가보고 막 그게 네.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걸을 수는 없지만 이동은 가능은 하죠. 위치가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11번가에 들어가면 네네. 뭐 옷이 걸려 있는 현장을 내가 직접 들어가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데서 기존에는 멀미 느끼던 게 멀미를 네네. 안 느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의 핵심이 5G다. 맞습니다. 속도에 있다. 네, 속도하고 이제 유지가 되는 것들. 유지, 연결성 이거. 네. 예, 알겠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LG는 이제 로봇 공장을 선보였었는데 이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스페인 현지하고 한국 평택 공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어. 그래서 멀리서도 물류 로봇들을 제어를 하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예. 공장의 온도나 습도, 자격 환경들도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걸 핵심 기술로 좀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현장에서 평택에 있는 공장에 불 켰다 껐다. 네, 맞습니다. 습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죠. 네. 아. 자, 그게 5G로군요. 네. 이런 통신사들 말고 이 한국 기업 제품들은 어떤 게 주목받았어요?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받은 건 LG하고 삼성의 스마트폰들이었습니다. 네. 네, 삼성의 이제 접이식 스마트폰도 있고 LG에서 내놨었던 아예 듀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들도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뒷부분에서 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제품들은 어땠어요?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제품을 내놨고요. 굉장히 많이 내놓은 반면에 또 원했던 제품들이 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작년에 최초의 폴더블 폰 이름을 가져갔던 로열이 원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 것답게 예. 모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뭔가 구부러진 곳에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장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선보였고요. 재밌는 건 화웨이가 자기네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보인 1관에 가장 크게 절반 이상의 부스를 차지했고요. 예. 단말기 업체가 모인 3관엔 아예 삼성 앞에다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하하. 여기다가 따로 스마트폰 고글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5G 기반의 3차원 TV, 스마트한 양식장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은 회사로는 오포와 같은 회사들도 이제 5G 모델, 샤오미에서도 5G 모델 같은 것들을 선보였었죠. 네. 즉 이제 금년을 기점으로 5G 기술들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상용화되는 네네. 그런 시작이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폴더블 폰. 뭐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한번 받긴 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다 선을 보였죠. 여러 네, 맞습니다. 곳에서. 네네. 좀 비교해 봅시다. 우선은 대부분의 폴더블 폰이 MWC 행사가 아니라 행사 전에 선보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제일 처음 포문을 열었었던 거는 삼성이고요. 삼성에서는 갤럭시 폴드라는 이름의 폴더블 폰을 일주일 전에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화웨이가 메이트 10이라는 이름의 폴더블 폰을 내놨고요. 예. 사실 이 두 개의 회사들만 좀 주목을 받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목업 제품이라고 하는 실제 움직이지 않는 제품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정도로만 선보였었습니다. 작동은 안 하고 작동은 안 하고 만들 이렇게 수는 가능하다. 있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들도 실제 뭐 기자분들이나 관람객들이 사용을 못 해보고 그 유리관에 전시를 해놔서 이렇게 되니까 작동하는 거는 이제 멀리서 지켜봐라. 이 정도로만 보이긴 했었습니다. 제일 빠른 건 역시 삼성이네요. 네, 삼성이 제일 빠르게 기술력을 보였죠.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좀 특징이 극명하게 나가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 게 삼성에서는 이제 인폴딩 방식이라는 걸 택했고 화웨이에서는 아웃폴딩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폴딩, 아웃폴딩? 네네. 그게 뭐예요?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책은 커버가 있고 중요한 내용은 안에 들어있죠. 펼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펼쳤을 때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안에 있다. 요걸 이제 삼성의 인폴딩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 표지와 네. 펼치면 안에 속 내용. 네, 속 내용이 제대로 예, 들어있기 때문에 예. 안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아웃폴딩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책 커버 겹포지가 디스플레이인 겁니다.
커버의 앞뒷면. 맞습니다. 네. 평소엔 네. 접어놓고 다니다가 예. 펼치게 되면 큰 화면으로 보이게 된다. 사실 극명하게 좀 양쪽이 나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인폴딩 방식을 하려면 네. 디스플레이가 3개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기존 사이즈로 봐선 3개 있어야 되네요. 3개 있어야 됩니다. 책 표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맨 앞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동작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 펼치면 새로운 디스플레이 2개가 하나가 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식 모델은 책 표지 앞, 뒤 표지니까 맞습니다. 예.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를 이제 구부렸다 펼치는 구도로만 쓰이게 되죠. 알겠어요. 그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폴딩 방식, 책처럼 펼쳐지는 삼성 방식에서는 바깥에서도 간단하게 스마트폰 전화 기능을 쓸 수 있고 예. 간단하게 화면이 작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예. 펼쳤을 때는 언제든지 큰 화면을 좀 책처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손이라든지 떨어뜨렸을 때 예. 그럴 때도 디스플레이가 보호되는 특징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메이트 10 같은 경우에는 아웃폴딩 방식이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냥 스마트폰을 보다가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책을 펼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식 모델도 네. 그냥 접혀져 있는 네네. 앞책 표지만 가지고도 뭔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게 메인입니다. 할 수 메인 화면이 있는데 앞에 있죠. 넓히면 넓어진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대신에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떨어뜨리게 되면은 왕창 굉장히- 깨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두 개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서 예.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삼성의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한 방식이고 네. 기술력적인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예. 편의성 명은 아무래도 아웃폴딩 방식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편의성은 중국의 스마트폰처럼 기술적인 면은 네, 삼성 삼성.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이제 가격이 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 폰의 장점은 폰하고 태블릿을 합쳤다는 데 있습니다. 예. 평소에 태블릿을 별도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 예. 근데 사람들 놀랬던 거는 폰이랑 태블릿의 기능만 합친 게 아니라 예. 이제 가격도 합쳐놨죠. 폰 가격과 태블릿 가격을 다 줘야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삼성의 폴더블 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한화로 한 222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다음번에 중국 폰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이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없게 되겠다 예. 싶었으나 메이트 10이 2,999유로 약 293만 원 나왔습니다. 더 비싸네요. 더 비싸게 나왔어요. 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메이트 10은 디스플레이가 하나밖에 없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밖에도 하나가 있고 안에가 2개가 달려있는 형태인데 오히려 삼성이 더 싸 보이네? 네. 라는 이제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됐었죠. 예. 그래서 금액은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이 앞으로 나와도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만든다면서요? 그 애플 이야기는 사실상 실제 만든다기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좀 현실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선 애플이 폴더블 폰 특허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공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유리를 공급하는 코딩이 플렉서블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나오면서 만들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곧 만들겠죠. 네, 곧 만들어서 이제 선보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인복 대표는 살 거예요? 아니면 좀 이따가 살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지만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이인복 대표 같이 앞서가는 분이 더 기다리면 이게 됩니까? 첫 번째 제품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이걸 쓸만하다. 이인복 대표 같은 분들이 그래도 좀 먼저 사서 이렇게 약간의 시장이 형성돼야 다른 업체도 뛰어들고 네네.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몇 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년 있다가 좀 뭐 검증된 거 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대세는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스마트폰보다 그 LG에서 선보였었던 듀얼 디스플레이 폰이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그건 폴더블은 아닌데 디스플레이가 2개예요? 디스플레이를 2개를 달아놨습니다. 처음에 그 폰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LG에서는 왜 도대체 롤러블 TV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말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개를 붙였을까?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2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한쪽에는 유튜브를 띄워놓고 있고 한쪽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다라든지 한쪽에는 또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쓸모가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될까요? 듀얼 디스플레이가 대세가 될까요? 그거는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될 겁니다. 아, 네.
아무래도 기술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예. 지금 두 군데에서 나왔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급하게 모급 제품이라도 선보이는 거는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이쪽이 대세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걸 굉장히 높죠. 다른 업체들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대신에 금액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음. 그 부분은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내려갈 거라고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데 오늘 좀 기본적인 정보들을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